어머니, 그만하세요. 정분자의 절규가 요양원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내 집이라고 하지 마! 그 집은 내가 남편이랑 피땀 흘려 산 집이야! 너희들은 단 한 푼도 보탠 적 없잖아! 하지만 며느리 수지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치매 걸린 시어머님 말 누가 믿겠어요?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인은 바로 저예요. 법적으로 이제 그 집은 제 겁니다. 순간 분자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지켜온 평생의 전리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 복도에 모여든 노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새로운 사연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사는 78세 정분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아침 챙겨줄게.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른 새벽 6시. 정분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에서 손자를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분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서 상을 차리는 모든 과정이 마치 오랜 세월 연마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학교 끝나고 같이 놀아요. 8살 도윤이가 분자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도윤이는 분자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 혼자 두고 어디 가겠니?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놓을게. 분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 분자의 하루하루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도윤이는 분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30평짜리 다세대 주택은 분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정기봉과 함께 30년 전에 마련한 이 집은 두 사람의 평생 꿈이자 전 재산이었거든요. 집 한 채 없던 시절 전세살이를 전전하며 언젠가는 내 집을 갖겠다고 다짐했던 그 절절한 마음을 분자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분자는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고 장사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겨울엔 손가락이 얼어터져 피가 나도 여름엔 땀범벅이 되어 옷이 젖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기봉은 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기계 소음에 귀가 먹먹해지고 화학 냄새에 목이 쉬어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젠가는 우리만의 집을 가져보자. 남의 집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집 말이야. 남편이 밤늦게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했던 그 약속을 분자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봉의 눈에 고인 눈물과 각오를 분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모았습니다. 쌀 한 톨도 아까워하며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하며 모은 돈으로 마침내 이 집을 샀을 때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집이야. 정말 우리 집이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내쫓을 수 없어.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분자의 가슴 깊은 곳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 기봉이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분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일궈낸 이 집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분자는 혼자서 이 집을 지켜냈습니다. 1층에 세입자를 받아 월세를 받고 남은 대출금도 꼬박꼬박 갚아나갔습니다. 때로는 월세가 밀려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분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아들 철수가 결혼할 때도 분자는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철수는 변변한 직장도 없이 중소기업 대리로 일하며 전세금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분자가 보증을 서주지 않았다면 철수는 결혼도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철수가 사업을 한다며 시작한 일이 망해서 3천만 원의 빚을 진 것도 결국 분자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신 갚아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철수가 무릎을 꿇고 빌던 모습을 분자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비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7년 전 아들 내외와 손자가 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분자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혼자 지내던 집이 갑자기 활기차졌고 무엇보다 손자 도윤이가 있어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처음엔 정말 고마워했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히 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수진의 그 말을 듣고 분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한다는 것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검정 재킷에 흰 블라우스, 단정한 구두까지 다이어리와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그럴듯해 보였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더 챙기죠.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수진을 칭찬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효부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물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분자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분자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손자 도윤이를 돌보는 것도 즐거웠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도 행복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내던 긴 세월을 생각하면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이들은 분자에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자는 몰랐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그 친절한 웃음 뒤에 숨어있는 진짜 속셈을,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서류철을 들고 분자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분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진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분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혹시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시겠어요?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집 명의를 잠시 제 이름으로 해두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분자는 화들짝 놀라며 손살에 쳤습니다. 뭔 소리야? 이 집은 내가 새벽 장사하고 내 아버지가 공장 다니며 산 집이야. 철수, 너는 손톱만큼도 보탠 게 없고 수진, 너는 발도 못 들였잖아. 분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집을 하루아침에 남에게 넘기라는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 철수가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말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 어머니도 자꾸 깜빡하시고. 뭐라고? 분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자신이 죽을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며느리에게 넘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만약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죠? 그때 가서는 늦어요.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매 같은 거 말이에요.
요즘 어머니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스불도 자주 깜빡하시고 수진의 말에 분자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분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사실 걱정되긴 해요. 지난번에도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셨잖아요. 분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평생의 피땀, 세입자 받으며 버텨온 세월. 그 모든 게 단 한 장의 종이, 도장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의 표정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어머니 혼자서는 이런 일들이 힘드실 텐데. 무슨 뜻이야? 분자가 물었습니다. 각종 세금 신고, 건물 관리비, 보험료. 어머니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요즘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하는데 어머니는 컴퓨터도 못 하시잖아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분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요즘 모든 일이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은행 업무도 세금 신고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머리가 아팠고 건강보험료 계산도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1층 세입자분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밤늦게 시끄럽게 하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세요? 정말로 1층 세입자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밤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분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해도 예 하면서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분자가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다만 서류상으로만 제 명의로 해두자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머니 집이죠. 철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를 생각해서. 그리고 수진이가 보험 일을 하니까 이런 법적인 것들도 잘 알잖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보험 일을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무서워요. 분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요즘 부동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혹시라도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도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도윤이는 어쩌고요? 아이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도 바꿔야 하고. 손자 이야기가 나오자 분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면, 정말 서류상으로만 그러는 거지? 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어디 보내겠어요? 계속 함께 살면서 어머니 모실 거예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따뜻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분자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정말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니.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자는 몰랐습니다. 수진의 그 환한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계획을. 그리고 자신이 방금 평생의 재산을 포기하는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등기부등본에는 새로운 소유주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박수진. 분자는 그 서류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류상으로만 바뀐 것이라고 수진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분자의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등기부등본을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입니다. 집 명의가 바뀐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분자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식사를 준비했고 도윤이를 돌봤습니다. 수진도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보험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세날이 되었는데도 분자의 통장에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매달 5일엔 어김없이 8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번 달은 10일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자는 직접 1층으로 내려가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1층 총각, 이번 달 월세는 언제 넣으실 거예요? 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의 대답은 분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네, 전 이미 넣었는데요. 지난주에 박수진 씨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뭐라고요? 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수진 씨가 새 집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본인 통장으로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등기부등본 사본도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새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법적으로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등기상 주인에게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분자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수진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자는 급하게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수진아. 분자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니. 1층 세입자가 내 통장으로 월세를 넣었다던데 어찌된 일이야? 분자가 다그쳤습니다. 수진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제 집주인이 저인데 당연히 제 통장으로 들어와야죠. 당연하다고?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해? 분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연히 어머니가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알고도 제 이름으로 넘겨주신 줄 알았는데요. 수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월세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수진이가 집주인인데 월세 받는 게 당연하죠. 왜 그러세요? 분자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자가 실망한 표정을 짓자 철수가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그건 명목상이잖아.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수진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아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럼 이렇게 해요. 지금은 제가 사업 때문에 좀 바쁘니까 다음 주쯤에 어머님 통장으로 월세 넣어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분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수진은 월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쇼핑백을 잔뜩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 비싼 구두, 화장품까지. 수진아, 그 물건들 다 얼마나 비쌌니? 분자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보험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별로 안 비싸요.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분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월세는 안 주면서 비싼 물건들을 사고 있는 며느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월세는 언제? 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곧 드릴게요. 지금 사업 자금이 좀 빠듯해서. 수진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은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분자는 우연히 도윤이가 수진의 스마트폰으로 그 사진을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친구들이랑 지난번 TV에 나온 그 유명한 식당에서 밥 먹었대요. 도윤이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분자는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자신은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로 끼니를 때우는데 며느리는 몇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분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박수진 씨 계신가요?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대출건으로요. 분자는 깜짝 놀라 안으로 들어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은행 사람이 왔다는데? 수진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태연해졌습니다. 아, 네. 나가볼게요. 분자는 몰래 문 뒤에서 들었습니다. 담보대출건으로 현장 확인차 나왔습니다. 집 상태 확인하고 서류 좀 더 받아가야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분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 자신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돌아간 뒤 분자가 수진을 다그쳤습니다. 수진아, 대출이 뭐야?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야? 수진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사업 자금? 무슨 사업?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 일 확장하려고요.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뽑고 그런 거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거든요.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야. 분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분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며느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철수야. 분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법적으로는 수진이가 집주인이니까. 사업도 해야 하고. 분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분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가 죽도록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분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집 명의만 넘긴 게 아니라 평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출 승인이 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집을 담보로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소식을 분자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분자는 평상시처럼 집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도윤이 할머니,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은행 사람들이 자꾸 드나들던데. 은행 사람들이요? 분자가 물었습니다. 네, 며느리분이 3억 원 대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집 담보로요. 우리 남편이 그 은행에서 일하거든요. 분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어떻게 되는지 분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자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3억 원 대출 받았다면서? 수진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3억 원을 어떻게 갚을 생각이야?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히 사업해서 갚죠. 걱정 마세요. 수진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어쩔 거야? 그럼 이 집이 어떻게 되는데?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 집이니까요. 그 말에 분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대출받은 돈으로 새 차를 샀다는 것입니다. 번쩍번쩍한 외제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 차 내가 산 거야? 분자가 물었습니다. 네, 어때요? 예쁘죠? 사업하려면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차를 사다니. 사업 자금이라며? 차도 사업용이에요. 고객 미팅 다닐 때 필요하거든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분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받은 돈으로 며느리가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수진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리모델링을 해야겠어요. 리모델링? 분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너무 오래됐잖아요. 제대로 고쳐야 우리가 살기에도 편하고 예쁘게 고쳐야 나중에 팔 때도 돈을 더 받을 수 있고요. 공사 기간 동안은 어머니가 잠시 다른 곳에 계셔야 할 것 같은데. 분자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다른 곳이 어디야? 어머니 친척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렇다고 어머니 혼자 모텔에 계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 계시기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 같은 또래분들도 계셔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 거기서 2달만 편히 지내시면 돼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분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낫죠. 분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절대 안 가. 여기가 내 집이야.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은 정말 위험해요. 먼지도 많이 나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도윤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철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요양원? 갑자기 왜? 리모델링 때문이에요. 공사하는 동안만 잠시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잠시라고? 분자가 소리쳤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 수 있는데? 어머니, 공사 끝나면 다시 모시고 올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요양원에 들어가면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철수야, 내가 뭔가 말 좀 해봐. 분자가 아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철수는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공사하는 동안은 정말 위험하고. 너마저. 분자가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요양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도 많고 전문 케어도 받고. 분자는 아들마저 자신을 버린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이는 어쩔 거야? 분자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저희가 키울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안 돼. 할머니 가지 마.
도윤이가 분자를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분자는 손자만이 자신 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8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분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간 가꿔온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요양원 브로셔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분자는 그 요양원의 광고 종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요양원 사진 속 노인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분자에게는 감옥 같아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하는데? 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사 기간이니까. 1~2달 정도요? 수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분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에서, 그리고 그 애매한 대답에서 자신이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공사 끝나면 다시 이 집에 올 수 있는 거지? 분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분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자를 요양원에 보낸 뒤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을 말입니다. 아들도 손자도 모두 버리고 혼자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자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성가신 시어머니를 처리했고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철수야, 회사 가야지. 요즘 회사 어째? 수진이 달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철수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출근하고 도윤이가 학교에 간 뒤 수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 매매 상담받고 싶은데요. 구로구 개봉동 다세대 주택이에요. 네, 언제쯤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가도 돼요. 급해서요. 수진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에서 집 시세를 확인한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 집 정도면 4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대출 3억을 갚고도 1억 5천이 남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언제 내놓을 건가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뒤쯤요. 준비할 게 있어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곧바로 인터넷으로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싸고 좋은 원룸들을 검색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1억 5천이면 충분해. 원룸 전세 끼고 나머지로 새로 시작하자.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나왔어. 철수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컴퓨터를 끄며 말했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일찍 와? 프로젝트가 일찍 끝나서.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 철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터넷 쇼핑 좀. 수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컴퓨터 앞에 앉더니 최근 방문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이트, 원룸 전세 사이트, 그리고 해외 항공권 예약 사이트까지. 수진아, 이게 뭐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설마 집을 팔려고 하는 거야?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이 집 팔 거야. 뭐라고?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낡은 집에서 평생 살 거야? 난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어.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 엄마 집이야.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라고.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집이야. 그리고 내 엄마는 이미 요양원에 잘 들어가 있잖아. 잠깐만. 설마 엄마를 다시 모셔올 생각이 없는 거야? 철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당연하지. 귀찮게 왜 모셔와?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수진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도윤이, 사실 나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키워. 뭐라고? 철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 이런 삶은 지긋지긋해. 수진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고? 철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내 엄마랑 같이 살든지 알아서 해.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도윤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낀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싸우셨어요? 철수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버리고 자신들마저 버리고 떠나려 한다는 것을 8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윤아, 방에 가서 숙제해. 철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오세요? 보고 싶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안 와. 요양원에서 계속 사실 거야. 왜요? 할머니가 집에 오고 싶어 하시는데. 도윤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이가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친절했던 엄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철수가 도윤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할머니 모셔올게. 정말요? 도윤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응, 아빠가 약속할게. 하지만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꿈깨. 이 집은 내가 팔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나갈 거고. 그 말을 들은 도윤이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우리 같이 살아요. 하지만 수진은 도윤이의 울음소리에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충격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수진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하지만 수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런 행동들이 곧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진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분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요양원에서 분자는 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들이 안쓰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분자 씨, 또 우시네요. 뭐가 그렇게 속상한가요?
룸메이트인 김옥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분자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집을 빼앗았는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며느리가 다 있나? 옆 침대의 박순자 할머니가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분자 씨는 완전히 당한 거네요. 또 다른 할머니인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분자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분개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자 씨,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옥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뭘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는 수진이가 집주인인걸요. 분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영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분자 씨, 기자한테 제보하는 거 어때요? 요즘 이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자요? 분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 손자가 방송국에서 일해요. 그 애한테 부탁해 볼게요. 영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기자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기자였는데 분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집 명의를 넘긴 과정, 월세를 빼앗긴 일, 그리고 요양원에 버려진 일까지. 증거가 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이 있어요. 그리고 분자는 수진이 명품을 사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양원 친구들이 도와서 수진의 SNS를 캡처해둔 것이었습니다. 기자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취재해도 될까요? 네, 제발 도와주세요. 분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에서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에 정식으로 매물을 내놓은 것입니다. 집 앞에 매매 현수막이 걸렸고 구경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빠, 왜 우리 집에 매매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 매일 싸웠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집을 팔겠다고 해서. 철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도윤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들어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이제 너희랑 안 살 거야. 아빠랑 할머니랑 잘 살아. 엄마. 도윤이가 수진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까지 마요. 우리 같이 살아요. 하지만 수진은 도윤이를 밀어냈습니다. 시끄러워. 엄마는 바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이가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다쳤습니다. 피가 났지만 수진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아, 아이가 다쳤잖아. 철수가 분노했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 알아서 하라고. 수진이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도윤이를 안고 상처를 치료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인간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그 집인가요? 카메라 준비되었나요? 뉴스 취재진이 도착한 것입니다. 기자와 카메라맨이 집 앞에서 리포팅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요양원에 버린 그 집입니다. 수진이 창문으로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있어?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기자가 인터폰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 계신가요? 방송 기자입니다. 취재차 왔습니다.
수진은 문을 열지 않았지만 기자는 계속 외쳤습니다. 박수진 씨, 시어머니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요양원에 버린 것이 사실입니까?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집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 세상에, 겉으로는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아이고, 불쌍한 할머니.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온 동네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계속 외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속임수로 빼앗은 것이 사실입니까? 그 집을 담보로 3억 원 대출받아 사치품을 산 것도 사실입니까?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3억 원이나 빌렸다고? 그러니까 새 차를 샀던 거구나. 정말 뻔뻔한 여자네. 수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나가서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기자가 재빨리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를 속인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속였다는 게 뭐예요?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 받은 거예요. 수진이 변명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서류상으로만 바꾸는 거라고 거짓말하지 않으셨나요? 수진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혼자 도망갈 계획이라는 것도 사실인가요? 수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았을까요? 바로 그때 철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를 속이고 저와 아이까지 버리고 혼자 도망가려고 합니다. 철수의 폭로에 수진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철수야, 너 뭐 하는 거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머니도 도윤이도 버리는 너를 어떻게 감싸겠어. 철수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수진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제가 사과해야 해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 말에 구경하던 이웃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런 모렴치한 여자가 다 있나? 할머니가 얼마나 불쌍하겠어.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고 온 나라가 수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방송된 다음 날 수진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침부터 집 앞에는 취재진뿐만 아니라 분노한 시민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저런 악녀가 어디 있어? 할머니 집 돌려줘. 양심도 없는 여자. 항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집 안까지 들렸습니다. 수지는 커튼을 꽁꽁 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스마트폰에서 터졌습니다. 수진의 SNS 계정이 완전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수진이 명품 핸드백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마다 악플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이 돈이 다 할머니 월세네. 시어머니 돈으로 사치 부리는 계획습. 인간 쓰레기. 지옥에 가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들을 지우려 했지만 댓글을 지우는 것보다 새로 달리는 댓글이 더 빨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진의 과거 동료들과 지인들까지 공격에 가세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제야 안다. 회식 때마다 시어머니 욕하더니 이런 뜻이었네. 뒷담화 무서워서 못하겠다. 수지는 견딜 수 없어 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누군가 캡처해둔 사진들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진의 직장인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박수진 씨, 당분간 출근 정지입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너무 큽니다. 뭐라고요? 그건 제 사생활인데요. 수진이 항변했습니다.
고객들이 항해 전화를 계속 걸어오고 있어요. 당분간 자숙하세요. 전화가 끊어지자 수지는 절망했습니다. 수입이 끊어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진 씨, 대출 상환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현재 상황으로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문제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뉴스 보도로 인해 신용도가 급락했습니다.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고 기존 대출도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박수진, 나와. 밖에서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보니 분자와 함께 요양원 할머니들이 서 있었습니다. 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진아, 내 집 돌려줘.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요양원 할머니들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집 돌려줘. 양심이 있으면 나와. 우리가 가만 안 있어. 수지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주저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 아니야. 내 집 당장 돌려줘. 법적으로는. 수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때 옥순 할머니가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사기로 빼앗은 게 법적이라고? 뻔뻔하긴. 순자 할머니도 가세했습니다. 우리가 가만 안 있어. 경찰서 신고할 거야. 그래. 사기죄로 고발하자. 영희 할머니도 외쳤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합법적? 거짓말로 속인 게 합법적이야? 분자가 분노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집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께 사과하고 집을 돌려드려. 너마저 왜 그래?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제 내 편이 아니야. 어머니가 오라.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도 나와서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도윤이가 분자를 꽉 안았습니다. 분자도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도윤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그 따뜻한 모습을 본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분자를 응원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저런 나쁜 며느리 용서하면 안 돼. 수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이웃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분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이 저를 속여서 제 집을 빼앗았어요. 사기 신고입니다. 옥순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경찰관이 수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 맞나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받으러 가셔야겠습니다.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기죄로 조사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조사해봐야 알 수 있죠. 동행해주세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이웃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됐다. 그래야지. 할머니 승리. 분자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록 집을 되찾는 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집 빼앗은 며느리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 온 국민이 분자의 편에 서서 응원했습니다. 수진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은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재판장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집은 법원 판결로 다시 분자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받은 대출 3억 원은 집을 경매로 처분해서 갚았고 남은 돈으로 분자는 다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분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진이 편을 들어서. 괜찮다, 철수야. 너도 속은 거야. 분자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도윤이도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계속 같이 살 수 있죠? 그럼 우리 도윤아.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분자가 손자를 꽉 안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분자의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옥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분자 씨, 우리 같이 뭔가 해봅시다. 뭘 하자는 거예요? 분자가 물었습니다. 우리처럼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해요. 옥순의 제안에 분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자와 요양원 할머니들은 시니어 권익보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모임이었지만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습니다. 분자가 모임에서 선언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법적 조언을 구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분자는 이 모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할머니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집을 가져가려고 해요. 울면서 찾아온 김말자 할머니의 사연을 들은 분자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분자는 기자들에게 연락했고 법률 상담을 주선했으며 김말자 할머니가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분자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집을 지켰어요. 김말자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분자는 유명해졌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하고 신문 인터뷰도 했습니다. 할머니, TV에 나오신다면서요? 도윤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 도와주는 이야기 하러 가는 거야.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분자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78살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어른들을 존중하라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고요. 방송이 나간 뒤 전국에서 분자에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나요? 할머니가 희망을 주셨어요. 분자는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담도 하고 법원에 동행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철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이런 일이 내 인생의 보람이야. 분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뒤 분자의 모임은 전국 조직으로 커졌습니다. 전국 시니어 권익보호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단체가 되었습니다. 창립 기념식에서 분자는 연단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과 지혜를 가진 강자입니다. 맞아. 그렇다. 할머니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서로를 도우며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분자를 가족들이 맞았습니다. 할머니, TV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철수도 감동했습니다. 분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요. 나 잘하고 있죠?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뒤 분자는 올해의 시니어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분자는 마지막 소감을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카메라 앞에서 힘있게 외치는 분자의 모습에 시청자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자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 집, 내 삶, 내 이름. 이제 다시 되찾았다. 그리고 더 큰 의미를 찾았다. 7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